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EV9 제값 다 주고 사신 분들 정말 속 터지시죠? 하하, EV9. 기아가 참 마케팅 정말 못합니다. 지금 뭐 정상적인 출고 모델이 그렇게 할인을 받는 건 사실 아니에요. 기본 7% 할인이고, 그리고 하자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결함이 조금 발생을 했거나 문제가 있어서 출고되었다가 다시 결함을 수정하고 재출고된 리퍼비시드 같은 개념이죠.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690만 원인가요?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7월 미리 생산됐던 재고분, 요것도 이제 재고 할인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주 적게는 1,200만 원에서 최고로 많은 받으신 분들이 2,800까지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올라옵니다. 지금 한 5,000대 정도 재고가 있어서 지금까지 팔린 5,300대만큼 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할인돼서 풀린다. 그러면 중국 가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 가격은 지금 할인돼서 판매되고 있는 재고라든지 뭐 수정돼서 판매되는 이런 차들에 비해서 더 비싸게 중고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내려갈 거 아닙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고객들의 뒤통수를 친 거죠. 아니, BMW, 벤츠, 수입차도 늘 그러는데 뭐가 문제야? 수입차는 늘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BMW는 그냥 가격이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할인을 많이 하니까 중고차 시장이 아예 그 할인을 감안해서 그 할인 비용만큼 빼고 형성이 돼 있으니까 별로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국산차는요, 여러분들 왜 국산차가 지금 85%의 점유율을 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격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가격이 무너지는 일이 없고 과도한 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로 내놓으면 회전율도 좋지만 중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장 높은 중고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 전체 사용한 기간 대비 감가상각이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재산상의 손실을 크게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 국산차를 덮어놓고 사는 가장 큰 이유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품질이 그동안 국산차가 많이 발전해서 좋아졌고 어디에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비업체들, 협력업체들, 또 서비스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또 값싸게 편리하게 자동차를 수리받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옵션 구성이 잘 돼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국산차 사면 나중에 팔 때 제값 받아서 덜 손해 볼 수 있으니까 뭐 그 외에도 다른 장점들이 많으니 국산차를 사는 게, 특히 현대기아차를 사는 게 그나마 돈 버는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할인을 과도하게 1,200, 막 2,000, 2,500, 2,700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이러한 믿음이 무너집니다. 이런 믿음 무너지면 이제 누가 국산차에 신뢰를 느끼고 국산차 사면 손해 안 보겠구나 해서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정말 기아에서 지금 EV9으로 사고 크게 친 거예요. 기아가 가장 먼저 전기차 산업을 모델을 내놓은 게 레이 EV입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누가 차세대 미래 모빌리티의 산업을 가장 엔트리, 그것도 경차에서 하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레이 EV 겨울철에 50km도 안 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초기에 전기차를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렴하게 자동차를 사보고 한 푼이라도 유지비 아껴볼까, 이런 사람들은 조금의 가격 저항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블루오션이니까 이 가격에 대한 부담감, 가격의 허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어려움을 자초한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아이오닉 1세대 모델, 엔트리는 아니지만 3천만 원 정도에서 구입이 가능한 거의 엔트리에 가까운 해치백으로 출시를 했어요. 완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전기차도 잘 모를 때였지만 일단 큰 돈을 자동차에 쓰려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리고 이때는 뭐 전기 충전 요금도 많이 할인을 해주던 때라 경제성이 가장 선택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 출발이 이러니까 그 다음도 어떻게 됩니까? 코나 EV, 니로 EV 네, 이런 모델들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이것도 소형 SUV잖아요. 차 좋아하고 차에 많은 돈 쓰려는 사람들이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EGMP 기반으로 해서 아이오닉 5 EV6가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여기저기서 상 받고 해외에서 격찬받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에 확 쏠리는 거죠. 야, 이 정도면 이제 전기차가 괜찮구나, 탈만하겠구나. 대한민국 전기차가 최고라고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가격대도 현대 기아차가 그래도 대중차에서 한계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불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가격대인 4천에서 5천 실구매가 기준으로 딱 그 정도 선이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중차의 마지노선 가격 한계점 상한선은 5천만 원대로 지금 암묵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암묵적인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국산차, 대중차 얼마, 프리미엄 국산차 얼마, 프리미엄 독일차 얼마, 미국차 얼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의 허들이 다 있어요. 현대 기아는 딱 5천만 원대입니다. 5천에서 5,900, 6천이 넘어가면 갸우뚱합니다. 그러니까 6천만 넘어가고 옵션 얹어가지고 막 7천 가까워지면 미쳤다라는 소리 나오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네시스도 G80 쿠페 이렇게 저렇게 하면 1억 1,200까지 올라가잖아요. 일렉트릭 슈퍼차저 모델이. 그리고 기본 모델도 1억이 됩니다. 풀옵션으로 하게 되면 기본 가격은 8,300에서 9,200만 원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도 사람들이 국산차 프리미엄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제네시스가 이걸 받아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생기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브랜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중 브랜드는 이 가격의 상한선 이걸 잘 지켜야 돼요. EV6 GT는 아이오닉 5N 그 성능에 살 수 없는 차입니다. 이거 포르쉐, 벤츠, BMW 그대로 해서 마크만 바꾸잖아요. 벤츠 BMW로 해서 1억 5천 나왔으면 나이게 놓친 듯 팔릴 거고요. 포르쉐로 그렇게 해서 2억 나왔으면 없어서 못 팔 겁니다. 그런데 지금 EV6 GT나 아이오닉 5N이 많이 팔리는가요? 많이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대중전기차 아직까지 그 가격대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성능을 구현해 보지도 않았던 대중전기차라서 이 대중브랜드 현대기아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래 좋다고는 하는데 에이 설마 그리고 저 브랜드에 저렇게 돈을 주고 사야 되나? 이런 암묵적인 그런 합의가 아직까지는 현대기아에 돼 있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밸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기차 드라이브 할 때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고급 모델, 고급 소비자들부터 유입을 시켜서 이 고급 소비자들은 사실 차에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의 가격 차이, 품질이나 확실한 성능적인 격차, 그리고 차별화된 기술적인 포인트만 있다 그러면 지불을 하거든요. 경제성이 제일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들이 그런 전기차를 소유하고 그걸로 인해서 야, 저 사람 참 멋지게 자동차 라이프를 영위하고 야, 저렇게 전기차, 고성능차, 또 국산차 중에 프리미엄 차를 타니까 상당히 사람이 좀 멋져 보이는 걸 하는 이런 이미지가 좀 생겨야 이게 2천만 원 아래, 3천만 원 아래 밑으로 내려오면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이 EV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값싼 그리고 완성도도 정말 바닥인 전기차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계단 오르듯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쌓아 올리는데 좋습니다. 뭐 전략이라는 것은 위로 내려오든 아래로 올라가든 성공만 시키면 되는 건데 그 스텝이 너무 급격하잖아요,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그걸 딛고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막 쿡쿡쿡쿡 올라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EV9 왜 많이 생산을 해뒀냐? 이게 사실 5,000대 정도의 재고가 남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EV6 판매하고 나니까 이게 예상외로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니까 막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대기하고 한때 코비드에 출고 적체까지 겹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파니까 야 EV6도 이 정도면 덩치 튀우고 옵션 넣고 3열까지 넣고 7인승으로 해서 옵션 빵빵하게 집어넣고 배터리 넉넉하게 해서 넣으면
8천, 9천 받아도 잘 팔릴 거야. 없어서 못 팔 거야 해서 풀가동 시켜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느끼기엔 아니 기아가 이게 얼마 전에 레이 EV 만들던 니로 EV 아니 근데 이거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저항감을 느낍니다. 거기에다가 뭐 말도 안 되는 결함 논란 때문에 또 홍역까지 알았고, 뭐 전기차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난다, 또 뭐 급발진이 일어난다, 뭐 배터리 망가지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비싼 전기차를 구입을 해서 모험을 하고 싶어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전기차 브랜드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그 밸류를 제대로 다지고, 아무리 국산 전기차지만 국산 전기차는 품질이나 성능 그리고 또 상품적인 가치 면에서 기존의 내연차 대비 이만큼은 더 줘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기반 위에 현대기아차 브랜드 내에서의 플래그십 혹은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그런 전기차를 기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단계를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닉 7이 이제 나올 건데 아이닉 7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고객들이 이렇게 되면 국산차 현대기아차에서 느꼈던 매력 또 믿음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점유율이 급속하게 이제 주저앉을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아가 그 사고를 친 거예요. 제값 주고 산 고객들에게 좀 성의 표시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군 바보라서 제값 다 주고 사고, 누구는 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수입차도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리점 다 직영으로 하면서 가격 철저하게 시도하고 절대 못 내려서 팔게 하고 그러면서 지켜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도 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는데 그걸 막 본인이 나서가지고 근간을 흔들면 되겠습니까? 새로 사는 소비자들이야 좋죠. 새로 사는 소비자들이야 뭐 조금이라도 싸게 사니까 좋은 일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예 그러면 지금 국산차도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오픈마켓처럼 가격을 지도를 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인기 있는 모델은 좀 피 얹어서 팔 수도 있고 없는 모델은 대폭 할인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미국 시장에, 미국은 딜러 체계니까 그렇게 시장에 안착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내에 수입 브랜드를 판매하는 브랜드들도 사실은 본사에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딜러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딜러사들의 재량에 따라서 그 차의 마진을 뭐 깎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좀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재량을 좀 줘서 이런 가격을 탄력적으로 해서 시장의 중고차 가격이나 그 외의 시세를 맡기신다 그러면야 지금 같은 사태가 큰 혼란을 주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가격적으로 관여를 해서 철저하게 가격 무너지지 않게 해오다가 EV9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고객을 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소비자들이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플래그십 전기차에 손 안 댈 겁니다. 당장에 지금 직격탄을 맞는 모델이 아이닉 7이에요. 아이닉 7 사전 계약해가지고 이제 제 돈 다 주고 구입을 했는데 EV9처럼 또 판매 안 돼가지고 재고 많이 남아서 뭐 1,몇백만 원씩, 2,몇백만 원씩 할인해 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고객도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진짜 큰 사고 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기아 EV9 관련해가지고 국내에서 저항이 많으니까 이런 5m 정도 되는 준대형 SUV, 전기 SUV가 인기를 끌만한 캐나다 시장이나 북미 시장에 주력을 해서 거기에 특화된 텔루라이드처럼 거기에 주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왜? 지금 캐나다나 북미 시장에서는 뭐 전기차가 엔트리급부터 막 레이 EV나 뭐 아이닉 1세대 모델이나 이런 모델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 팰리세이드라든지 텔루라이드를 통해서 딱 그 정도 5m 내외의 SUV의 대한민국 자동차가 굉장히 상품성이 높다라고 인식이 지금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도 조금 더 주더라도 괜찮아 뭐 이 정도면 살만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먹힐만한 시장에 가서 해야지. 국내에서 아직 프리미엄과는 상관도 없는 대중 브랜드 딱 5천만 원 정도대에서 그 아래로 생각을 하고 중고차 가격 방어가 무엇보다 잘 되고 수리 잘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대비 옵션 풍부하고 이런 의미로 지금 현대기아차를 구입을 했어요. 현대기아차가 3천만 원, 4천만 원 이 정도 되는 가격에서 막 7, 8천
해당하는 수입차의 옵션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좋아한 거지. 막 8천만 원, 9천만 원 이 가격표 해놓고서 거기에 걸맞는 옵션을 해놓을 것 같으면 누가 현대기아를 삽니까? 지불한 것보다 더 훌륭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얻으려고 현대기아차를 구입을 했던 거지. 한 1억 가까운 지출이다. 8천, 9천이면 조금 편의성이라든지 옵션 몇 개 포기하고 공간적인 이점을 포기하더라도 그 정도 가격 되면은요, 일반 대중들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정을 해서 아니야, 국산차가 언제까지 저렴하게 그렇게 막 대중차에 머물 수는 없어. 이렇게 좋은 전기차가 나왔으니까 이런 건 소비자가 앞장서서 구입해줘야지. 그러면서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초기에 그 5,300분이나 되는 귀중한 분들이 그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 그걸 지켜줘야지, 이 사람들아. 그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큰 고민과 그리고 또 번뇌의 시간을 겪었는데 그걸 한 방에 무너뜨리면 누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획하는 8천만 원, 9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덥석 짓겠나? 제 가격, 할인 안 되는 가격에. 안 그래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근데 뭐 EV9 지금 대란에 저렴하게 집으신 분들은 뭐 잘 타시고요. 좋은 가격에 이렇게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가격 조금 이렇게 확실하게 할인받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다 사라지는 법이니까. 그리고 제값 다 주고 사신 분들은 진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국산 전기차의 전략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그리고 항상 가치를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늘 이런 걱정을 해왔는데 이번에 EV9 가격 관련해서 시장 그리고 또 할인 관련해서 제대로 그 우려한 바가 터진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책정이 돼서 또 EV9 또 새롭게 출시된 아이닉7 이게 운영이 될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좋고 즐겁고 좀 행복한 그런 기술 얘기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